한국이 저는 올라가는 순간 빨리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올해처럼 챔피언 결승전이 좀 싱거웠던 시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 기복만 조금 줄였으면 정말 이 팀은 정규리그 전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카즐리 선수를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선수가. 왜요?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문성민 선수의 이제 은퇴 경기로 맞아요. 이렇게 치러졌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집에서 제가 막 같이 울었어요. 근데 스포츠 투토팬 여러분의 구매 편의를 위해 배트맨 구매 한도가 늘어납니다. 구매에 참고하세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형입니다. 이번 스포츠 썰티타카 주제는 바로 대한민국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프로 배구입니다. 이번 편은 V리그 남자 배구의 시즌 마무리와 다양한 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 배구 편 게스트로 역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정다워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시 배구편 게스트로 이분을 모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 프로 배구 레전드 선수이신 한송이 선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녹화일 기준으로는 남자 여자 배구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떤가요? 좀 스케줄이 여유로워지셨나요? 이제 뭐 여유가 좀 생긴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배구 시즌 동안 이제 다른 방송도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경기장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저도 좀 쉬면서 살고 싶긴 합니다. 한송인 선수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지금 뭐 주말에만 일을 하고 있어서 아. 평일에는 되게 여유가 있던 삶이었는데 네. 이번에 플레이오프랑 이제 챔프전을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그 경기를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저도 되게 바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도 이제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남자 배구 이번 시즌 마무리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시즌 남자 배구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항공 왕조 막 내리다. 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대한항공이 5시즌 연속 통합 맞아요. 우승을 노렸고요. 네. 뭐 정규리그 3위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력을 발휘해서 이제 챔프전에 갔지만 네. 0대 3으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 아주 압도적인 그쵸. 전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결과고요. 레오, 허수봉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두 선수를 보유한 팀이기 때문에 레오 선수가 이제 몇 년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레오 선수가 현대캐피탈에 있는 동안은 이제 항공 왕조가 아니라 이제 현대 왕조가 다시 그 몇 정도였나요? 년 동안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송이 선수는 저는 이제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과거에는 이제 뭐 현대캐피탈, 뭐 삼성화재 그리고 이제 4연패를 했었던 대한항공을 이제 되게 상위권 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KB스타즈가 이제 올 시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뭔가 이제 배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또 한 명의 이제 강자의 등장으로 좀 시즌에 재미를 보태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가장 인상적인 팀과 좀 선수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현대 선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결과고요. KB 손해보험도 어느 정도 잘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네. 황태기, 나경복 일단 이 두 선수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하고 또 비에나 선수가 배구를 잘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뭐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제 운동 능력도 좋고 센스도 있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라서 후반기는 사실 굉장히 강력했고 KB가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인상적인 선수는 이 시즌 중간에 들어온 아시아 쿼터 선수거든요. 바레인 출신인데 이 야쿱 선수를 좀 꼽고 싶은데 야쿱 선수요. 이 선수가 실제 키가 179입니다. 180이 안 돼요. 굉장히 단신인데 이 선수가 운동 능력이 발군이고 기본기가 아주 좋은 선수. 동료들이 평가하는 이 선수는 공 하나도 허투루 올리지 않는 선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신체 조건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력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쿱 선수처럼 우리가 배구를 해야 한다는 걸 좀 배운 시즌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볼 수가 있는데 뭔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야쿠브 선수를 보면서 좀 샘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성희 선수 또 인상적인 팀과 선수를 꼽아주신다면 저도 이제 정다우 기자님이랑 이제 음. 비슷하게 이제 KB 네. 스타즈와 이제 야쿠브 선수를 꼽았었는데 이제 정다우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이제 전체적인 팀을 봤을 때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 정말 강력했다라고 보고 싶고 저는 이제 컨디션 조절 뭔가 경기 기복만 조금 줄였으면 정말 이 팀은 정규리그 전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팀 구성도 너무 좋았고 팀 선수들과의 케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와 이런 팀으로서 한다면 와 진짜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사실. 했었어요. 약간 멤버 질 것 구성은. 같은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요. 경기를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라면 네. 부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처럼 이렇게 변수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간다고 네. 생각하면 아니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현대캐피탈이 트래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개막 전에 네. 이제 컵 대회 그러면 컵 대회랑 정규 시즌 그리고 챔피언 네, 결정전까지 맞습니다. 와 압도적이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멤버로 배구를 하는 건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캐피탈은 예상이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남자 배구에서 가장 예상 밖의 결과가 있다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카드가 본 배구에 못 간 거를 좀 오. 묻고 싶은데요. 네. 우리카드가 이제 지난 시즌까지 신영철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본 배구를 갔습니다. 네. 뭐 물론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본 배구는 무조건 가는 팀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오셨어요. 이제 파이스 감독이라고. 네. 그래서 뭔가 기대를 모았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좋았고 뭐 경기 아. 내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멤버가 그렇게 좋지 않냐라고 네. 하면 사실 이 팀도 거의 빈틈이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배구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저는 KB가 대한항공한테 진 게 정말 좀 의외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경기하기 전에 저는 KB의 한 2대0 완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1차전은 당연히 KB가 이겼고 이제 2차전 대한항공이 이기면서 이제 딱 분위기를 역전을 시킨 게 확실히 이제 우승도 해본 사람이 많이 한다고 이제 대한항공의 저력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챔피언 결정전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챔피언 결정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 저는 올라가는 순간 빨리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KB가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KB 손해보험이 이제 5, 6라운드에 모두 현대캐피탈을 이겼거든요. 경기력도 아주 우수했고 그래서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플레이오프를 넘지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고 저도 배구 이렇게 오래 취재했지만 올해처럼 챔피언 결정전이 좀 싱거웠던 시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세트 경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맞아요. 요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승은 당연히 현대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좀 대한항공이니까 이게 그렇죠. 챔프전에서 좀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확실히 중요한 상황에 레오의 한 방이 딱 터지면서 거기에서 딱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레오는 레오. 그러니까 레오 선수가 잘하는 게 이 20점 이후의 득점력이 사실 배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20점 후에 이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레오 선수는 그거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이제 클러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순간만 가면은 집중력이 확 올라가는 그게 아마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의 차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특수 능력이 있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본 배구에 나오지 못했던 뭐 삼성화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OK저축은행 등 좀 하위권 팀들의 성과가 좀 아쉬운 점. OK저축은행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레오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현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OK저축은행의 이제 오기노 감독 일본 이분이 나는 이런 한국식의 몰빵 배구는 싫다. 그래서 나는 이제 최대한 분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새로운 배구를 도전하겠다고 한 건데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프로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 정말 잘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 가능성 이런 걸 보여줬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본인도 결국에는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거든요. 와. 모든 지원을 전폭적으로 다 해줬는데 이제 꼴찌니까 철학이 힘을 받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우리 한송이 선수는 저는 이제 하위권 팀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면 이제 외국인 선수의 이제 결정력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국내 선수의 부재가 하위권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안 그래도 저번 방송 때 우리 정다혁 기자님이 한국전력 김성진 선수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눈여겨봤었거든요. 기사 찾아보니까 또 임성진 선수 FA라고 하던데요. 윤성희 선수가 지금 인기 많습니다. 아 그래요? FA 최대요. 데려가려고 돼요, 하네. 돼요. 뭐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아, 이 선수가 어디로 갈지도 참 관심사입니다. 아 그러네요. 한국전력 약간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즌 최고 명경기를 꼽아보자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챔피언 결제전에서도 뭔가 네. 쪼는 맛이 있었어야 됐는데 후루룩 끝나는 맞아요. 기분이 없지 않아 5세트를 안 있어요? 가면 일단 명경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제일 네. 재밌었던 경기는 5라운드 KB 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인데 네. 이때부터 KB 손해보험이 완전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는데 네. 이때 비에나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71%였어요. 71%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외국인 선수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탄력이 좋고 아, 기술도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조금 키 때문에 늘 국내 지도자 사이에서는 약간 한계를 지적당하는 선수인데 그래도 외국인 보여줬다. 감독이 또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역시 이제 배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심장으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쵸. 더 하게 되는 선수. 농구건 배구건 뭐가 중요합니까? 심장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한성희 선수는요. 저는 이제 정규리그 현대캐피탈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문성민 선수의 이제 은퇴 경기로 이렇게 맞아요. 치러졌는데 네. 이제 문성민 선수가 이제 3세트 한 후반부에 딱 경기에 들어가는데 괜히 제가 마음이 막 그렇죠. 찡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집에서 혼자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 혼자 코끝이 찡해지는데 울면 너무 주책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써 참고 있는데 딱 문성민 선수 와이프가 딱 화면에 비쳤는데 이렇게 그렇죠. 입을 딱 막고 오열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집에서 제가 막 같이 울었어요. 근데 F시네요. 네, 저 F시네요. 완전 극 F인 사람이라서 막 눈물이 계속 나는데 네. 뭔가 제가 이제 은퇴할 때 막 그런 생각도 그렇죠. 떠오르고 뭔가 이제 한 명의 배구 팬으로서 너무 그때 맞- 또 막 공격도 엄청 세게 네. 잘 하시고 하길래 왜 은퇴하셔 이런 마음으로 좀 경기를 봤던 게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 이거 진짜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문성민 선수가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문성민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문성민 선수가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전성기에 저도 한참 이제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 배구에서 이제 네. 김연경 같은 선수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문성민 선수 같은 선수도 사실은 뭐 나오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그 키에 빠른데 뭐 탄력도 너무 좋고 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진출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참 뭐 V리그에서 그런 것들 교통 정리가 안 되던 시절이라 음. 좀 논란도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유럽에서도 관심을 받을 정도의 와. 선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젊은 선수들 뭐 잘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선수 없거든요. 그런 피지컬에 그런 배구적인 센스, 운동 능력 모든 걸 갖춘 선수인데 심지어 잘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배구 선수들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제 인터뷰 하러 갔었는데 네. 정말 앞에 있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선수죠. 불공평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시즌 가장 기대되는 신예 선수나 팀의 변화 뭐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OK저축은행이 궁금합니다. 일본 배구를 한번 우리가 익혀보겠다 했다가 이제 실패한 후에 이 신영철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분 진짜 기술자예요. 오. 이분 무조건 본 빼고 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네, 어떻게든 보내는 사람입니다.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처럼 일가견이 있는 분이 없고요.
이분이 오케이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 또 기대되네요. 이거 듣고 나니까 기대되네요. 우리 한송이 선수는요? 저는 이제 뭐 팀으로서는 이제 정다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대한항공의 정한용 선수나 뭐 현대캐피탈의 이제 정태준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 뛰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되게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는 올해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이제 임성진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냐에 따라서 와 이제 이게 또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의 거치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는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라는 선수가 있을까요? 그 이란 선수들이 이번에 들어와서 잘했습니다. 삼성화재 파즐리, 우리카드 알리는 재계약을 했는데 이란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라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이제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재계약을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즐리 선수를 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이 선수가 왜요? 이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이 땀이 약간 기질도 알리 선수는 딱 그 페르시안의 호전적인 그래서 막 상대 막 레오랑 싸웠거든요. 경기 중에 막 도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파즐리 선수는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극 아이 성향의 선수라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땀만 흘리면서 공격만 하는 거예요. 이 선수는 좀 많이 짠했고. 근데 재밌네요. 이 모습이 1세트 초반부터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가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5세트 끝나갈 때까지 그 모습으로 계속 화력을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파즐리 선수를 좀 보고 싶은데 좀 못 보게 돼서 많이 아쉬운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캐릭터 있는 선수였는데 아쉽네요. 땀만 흘리고 가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남자 배구가 더욱 발전하려면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기하면서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외국인 선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즌에도 이 부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팀들이 전력 꾸리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트라이아웃의 한계를 다시 한번 실감을 했고 아마 이제 다음 시즌은 아니지만 다다음 시즌부터는 자유 계약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남자분은요. 여자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선수 영입을 위한 뭔가 그런 시스템 그런 파악을 좀 더 해놓고 여러 선수 풀을 확보를 해놓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부터 좀 시작이 돼야 이제 다다음 시즌부터는 원활하게 자유계약이 될 것 같고 이 조금 외국인 선수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다음 시즌까지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올 시즌은 이제 현대캐피탈의 이제 독주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하위권이었던 뭐 OK저축은행, 한국전력, 삼성화재 이런 팀들이 좀 좋은 선수들 영입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상위권 팀에 좀 대항을 해줘야 좀 경기가 재미있어질 것 같고 또 FA 선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다른 팀으로 좀 많이 이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 팀에서 보여줬던 색깔이 아닌 다른 팀에서 다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많이 이동이 된다면 이제 다음 시즌 보는 재미가 하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국 돈이 맞죠.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쓰는 돈이 딱 수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한계는 뭐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활발해져야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지고 훨씬 더 재밌는 분위기가 나올 텐데 좀 그런 건 아쉽네요. 좀 아쉬운데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에는 근데 원하시는 대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시 현대 KB 뭐 OK 정도가 좀 상위권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항공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사실 모든 왕조 시대를 겪는 프로스포츠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잘했던 왕조 시대의 선수들을 우리가 붙잡아 놓고 많은 연봉을 줘 붙잡아 놨는데 이 선수들이 나이를 들면서 기량은 떨어지고 그쵸. 성적에 있어서는 예전 같지 않은 뭐 그런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모쪼록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저희가 누굽니까?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죠.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거죠.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 베팅 게임으로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부터는 스포츠 토토 팬 여러분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 배트맨 구매 한도가 판매전과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 회차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된 만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보세요. 배트맨 구매는 PC 접속으로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배트맨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게임 구매,
게임 일정란에 들어가시면 구매 가능한 경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V리그 남자 배구의 시즌 마무리와 다양한 썰들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위원님들 어떠셨나요? 우리 한송이 선수부터 먼저. 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신나게 배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즐거웠고 네. 그치만 이제 또 저의 주 종목은 또 여자 배구이기 그쵸.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좋은 활약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에 또 저희 보는 건가요? 이게 예약이 걸려있는 종목들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다음 시즌을 또 네. 기대하게 되네요. 벌써부터 맞아요. 6개월 후지만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스토리가 많아서 벌써 기대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V리그 여자 배구 시즌 마무리와 재밌고 다양한 썰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